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 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신교 119 안전센터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자, 요즘 의료진만큼 고된 분들이 없죠. 의료 환자를 또 이송 그리고 전담하는 구급대원으로서 무척 고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의심 증상 신고가 급격하게 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증가세가 얼마나 되나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월 1주차 14건에 불과하던 의심 환자 출동은 2주차 84건에 이어 3주차에는 29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주차 대비 3주차 출동 건수는 21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 코로나19 관련 상담 신고 역시 1주차 414건에서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가 119에 몰리다 보면 다른 긴급 환자의 신고 같은 경우에 좀 차질이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구급대는 코로나19 관련 전담 이송 구급대와 일반 구급대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전담 이송 구급대는 의심 환자의 병원 이송은 물론 보건소 요청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를 자택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방재센터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전담 구급대가 관할 구역의 다른 신고에 처리 중일 때에는 일반 구급대원들도 전담 구급대에 준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소방방재센터에서는 먼저 이송 대상자의 발열 여부나 해외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예. 또 자가격리 여부와 가족 중에 코로나19 관련자가 있는지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급 출동 지령 하달 시 환자의 정보를 구급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방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는 사실 그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구조 활동보다 훨씬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동할 때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동 지령이 일선서 119 안전센터에 하달되면 구급대원들도 출동 중 신고자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재차 확인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경우 고글과 의료용 마스크, 보호복, 덧신,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게 되는데요. 네. 장비를 착용하는 데만 최소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전담 구급 차량의 경우 출동 전 의심 환자를 태우기 위해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꼼꼼히 도배하는 랩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랩핑 작업은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출동 후에 새로 랩핑을 해야 합니다. 예. 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는 병원 수송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급차 안에 실시간으로 병원 응급실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간혹 방재센터의 사전 연락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구급대는 환자의 발열 등에 대한 생체 징후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예. 선별진료소에서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유 증상자의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해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환자 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 착용했던 보호 장비를 모두 폐기물 처리한 뒤 구급차는 물론 출동 대원들도 1, 2차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부터 랩핑을 하는 과정까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군요. 자, 그런데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요, 전담 구급대가 이송을 하는데 중증 감염 환자의 경우엔 음압 구급차를 통해서 이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음압 구급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구급차인가요? 네, 음압 구급차란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 기술을 사용하는 특수 구급차로 주로 감염병 등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에 이용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운영 중인 음압 구급차가 전국을 통틀어 총 36대가 있는데요. 네. 격벽을 통한 구급차 내 외부 감염 방지 구조와 미세먼지를 99.9%까지 걸려주는 헤파 필터가 각종 세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UV 램프도 함께 있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압 미송용 들것도 환자 이송 시 들것에서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 공기 속에 묻어나는 균을 공기 필터로 여과해 외부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동 과정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유증상자나 확진 환자를 실제로 대면하고 또 접촉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 일반 신고여서 일반 구급대로 출동을 했는데 의심 증상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을 말하지 않아서 저희 구급대원들도 함께 격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종로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현재 근무 중인데요. 얼마 전 외상 환자를 은평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병원이 폐쇄 결정이 나면서 저희 구급대도 종로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였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구급대원들이 격리 상태가 되면 3교대 근무 인원이 줄어 남은 구급대원들이 2교대 근무 체계로 근무를 하게 돼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예. 혹시 일반 구급대로 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꼭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정확한 증상과 확진자 접촉 가능성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네, 한 119 소방대원의 인터뷰를 봤더니 차라리 그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말해달라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이 폐쇄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거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분들께서도 꼭 지켜야 될 정말 주의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신고를 할 때는 119보다는 질병관리 콜센터 1339로 우선 신고하고 또 보건소로 신고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동원령 1호가 발령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 동원령이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다른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 동원령 1호란 국가 긴급 상황 시 화재 구급 차량과 구조 인원을 소방력의 5%를 동원하는 것으로 시도 직할구조대와 중앙119 구조본부는 필수로 출동해야 합니다. 별도 해제가 통보되기 전까지 1호 발령은 지속되고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강원, 경남 119 구급대 당번 소방력의 5%가 동원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많이 여쭤보는 건데요.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리거나 아니면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몇 초간 쐬게 하면 이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식약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스크에 습기가 차는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서는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8시간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 같은 극한 환경에서 8시간이지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재사용 불가가 정식 규정이지만 마스크가 일명 금스크라고 불리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재사용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전기적으로 입자를 방지하는 만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입자를 막는 필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짜 뉴스였군요. 자,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간단한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먼저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주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청결한 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TV에 나오는 의료진들을 보면 이 방호복을 입고 땀범벅이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 마스크 모양으로 얼굴 피부가 깊게 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소방관님을 포함한 여러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